잘 나가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 요즘에 제일 핫하죠.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보조금, 노인 보조금, 어르신들 뭐 지원 보청기, 국가 보조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센터로 문의 전화가 오면은 기본 뭐 지원금은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한쪽을 주는지 양쪽을 주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구두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거를 한번 듣고 외워서 한다는 게 보호자분들이 같이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되면 저희 찍은 영상을 유튜브를 보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먼저 여쭤볼 건데 보청기 보조금이 공짜다, 완전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떠세요? 신도림도 그런 고객분들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보청기 무료로 준다.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보청기를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요.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구입하고 나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부 센터에서는 이 보조금을 고객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센터로 직접 수령하는 위임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객은 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보청기를 그냥 줬다. 그래서 무료 보청기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방식은 맞는데 살짝의 오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받는 방식이 보통 저도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위임해서 받는 방식 아니면 고객분이 마지막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청구해서 받는 방식. 둘 다 저는 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원장님 다른 상황 같은 거 없으셨어요? 양측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을 때 한쪽만 지원되시는 거라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급은 우선 양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긴 해요. 19세 미만이면서 4개의 조건들에 포함이 돼야지 양의가 지원이 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장애 등급이 됐을 때 한쪽만 지원된다는 거, 그거는 꼭 아셨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령층대가 좀 높다 보니까 양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난청이 있으면 무조건 청각장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장애 기준 수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무조건 귀가 안 좋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일단은 정확한 나의 청력을 알아야겠죠. 어르신분들은 안 들리니까 장애 등급이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정말 많이 공감도 되실 텐데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오른쪽 왼쪽의 평균이 60dB이 넘어가야지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크게 와닿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크게 소리를 낸다라는 기준이 한 65dB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놓치는 게 절반 이상이라면 청각장애 등급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 주파수 때만 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서 먼저 가차원 이비인후과라든지 아니면 보청기 전문 센터를 방문하셔서 나의 청력이 어떤지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틈새 질문, 저런 분들 있어요. 한쪽이 하나도 안 들려. 이쪽은 뭐 반응도 없고 어디 테스트 해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데 이거 당연히 장애 등급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이 있죠. 그렇죠. 한쪽이 아예 안 들려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청력 평가를 해보면 한쪽은 정말 많이 떨어지신 건 맞는데 반대쪽 청력이 평균 60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쪽은 80인데 좋은 쪽이 30이다. 그러면 평균이 6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쪽이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해서 그 수치에 맞게끔 장애 진단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원장님,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 이비인후과나 가서 검사 받고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가시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장애 등급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비인후과가 수능 청력 검사 장비들은 다 있으세요. 장애 검사 하실 때는 ABR이라고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 장비가 없는 이비인후과들이 있으셔서 장애 등급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 미리 해가지고 진단 가능한지 확인하고 네네. 가야 발품을 안 팔고 훨씬 그렇죠. 편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네. 차상위계층 분들은 신청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청각장애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가셔서 이비인후과가 먼저가 아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가시면 장애진단 의뢰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급받고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장애진단 검사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장애진단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청기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당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장구 지원 금액은 최대 금액이 131만 원인 건 맞습니다. 양측은 아니에요. 한쪽에 대해서 131만 원이 최대 금액인데 2020년도에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후기적합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20만 원이 제외가 되게 됐어요. 131만 원에서 20만 원이 제외가 되고 111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은 그 전체 금액을 다 수령이 가능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청각장애 등급만 있으신 분들, 복지카드만 갖고 계신 분들은 10%가 제외된 99만 9천 원이 최대 금액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적합관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5만 원씩 신청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피팅 받으면서 4년 동안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보조금 보청기라는 게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쉽게 정리해 주시면은 고객분들이 이해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청기 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 분들 중에 모든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 다 지원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2020년도부터 보장국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 모델이라는 걸 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고시 모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최신형 보청기는 고시 모델로 등록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 보청기가 고시 모델로 등록이 되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지만 청각장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꿀팁 원장님께서 한번 가볼까요? 보청기 센터에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화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보청기 센터에서도 검사하고 여기도 장애 등급 받고 바로 보청기 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는 것까지도 이제 아셨는데 센터에서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 센터에서는 사실 청력 검사 장비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이비인후과에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시더라도 청각 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그 과정을 거치시면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좋은 내용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보조금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냐? 보청기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 연령대가 높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청기도 65세 이상이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청기 지원금은 오직 하나, 청각장애인 복지카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복지카드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무조건 이 복지카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절차가 저희가 쉽게 설명은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좀 어렵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가족분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혼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다 하고 보조금 받고 나서 나중에 센터 오시면 너무 힘들었어. 이거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그리고 걸려? 검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긴 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병원도 몇 번 가야 되고 이제 나중에 건강보험센터도 가야 되고 발품을 또 이렇게 여러 번 팔아야 되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려야 또 저희한테 물어보면 더 알려드리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청각장애 등급이 없는데도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알고 계셨나요? 유서. 유소화도 있지만 네. 전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각 지자체별로 복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복지 예산을 이제 한 번씩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신도림 지역 같은 경우는 구로 쪽에 소음 공해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복지 예산을 통해서 한쪽에 대한 보청기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꿀팁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김포가 가깝긴 하거든요. 일산에서 김포도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지원을 받았는데 뭐 저희 보조금처럼 뭐 99만 9천 원 정확히 딱 떨어진 금액은 아닌데요. 그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자체별로도 네. 그런 꿀팁까지 알려주시고 대신 맞아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네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주변에 있는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고 꼭 받으실 수 있다면 챙겨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정말 꿀팁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려도 아마 고객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그래도 헷갈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나 자세한 부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히어링허브 어느 센터든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보청기 모델도 중요하고 보장구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피팅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이 피팅은 단순히 이제 소리 조절뿐만이 아니고 고객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리해주는 과정 전체를 피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뭐 피팅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과거에는 지원금을 한 번에 줬는데 초기 비용과 후기 비용을 나눠놓은 이유도 이런 피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보청기가 한 번에 해서 끝날 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 번 오고 나한테 맞게 조절하고 피팅하고 고무 사이즈라든지 길이라든지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청기는 좋은 제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보장구 제품들도 계속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런 좋은 제품을 저희는 고객 귀에 맞게끔 잘 피팅하고 세팅해드리면은 잘 듣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역할이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잘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